안녕하십니까, 문털란 TV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상황이 좀 꼬이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법무장관 시절에 그가 보였던 그런 거 입장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식의 반격에 나서는 듯한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한동훈 대표가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최근에 그의 그 입장들 이런 거 쫙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민주주의를 흔든 범죄다. 김경수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를 파기하고 능멸한 그런 범죄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전혀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훗날을 도모하는 이런 그 의도를 깔고 이 좌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 싶은데, 대표가 법무장관이 되고 그 첫 해죠. 2022년도 8월 달에 그때 했던 발언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 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우상호의 발언 속에서 당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히 이 김경수의 이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사실을 우상호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상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상호가 한동훈 장관을 비난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한동훈 당시 장관이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은 물론이고 사면도 분명하게 반대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회적이지만 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유력하게 검토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그 정보를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대에서 뒤집어졌다 이런 것이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때도 이미 2022년도 8월 달에 8.15 광복절 때도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에 대해서 사면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미루어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김경수는 이제 이해 말에 2022년도 12월에 사면이 됐는데 이미 이때 8월 15일 날도 사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우상호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김경수 사면 복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기에 매몰된 그런 상황을 보였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이제 우파층들의 분노 섞인 지금 반응입니다. 자, 보면은 2022년도 이제 12월에 사면이 됩니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근데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십시오. 원치 않는 사면이다. 우격다짐으로 나를 사면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원치 않는다.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형을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명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매크로 돌리는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드루킹 일당하고 지시한 그 증거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러면 이제 이런 12월 달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나온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개인의 의견이 분명히 있다. 이제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법무장관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따라야 되는 입장이죠. 공무원은.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거 변신한 모습이지만 이 당시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법무장관직을 박차고 나올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법무장관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무슨 할 수 없고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하자 그러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이런 언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격하는 건 이건 정말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과 맞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댓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다시 정치하라고 복권하는 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자,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발언은 일관된 것이다. 즉 김경수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 모두를 반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깔려 있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속보로 보도한 게 있죠.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입장을 내놔가지고 보니까 김경수 복권이 사면 때 잠정, 두 가지 내용입니다. 김경수 복권이 2022년도 12월에 사면 때 이미 잠정 결정이 됐고, 또 하나는 이재명 야당으로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김경수에 대한 복권을 요청한 게 없었다. 이런 거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어젯밤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우선 그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공격 비슷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이제 숟가락을 들고 자기가 뭐 김경수 그 복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애매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자기도 뭐 노력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건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김경수 복권 문제가 좌파 내에서 이재명이 뭐 했냐, 민주당이 뭐 했냐, 이런 거 친노 친문 세력들이 이제 불만이 커지자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명아, 네가 저 당 대표로 있을 때 민주당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요청한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이 회동할 때는 이재명이 전혀 얘기 꺼낸 것도 없고 또 꺼낼 수도 없게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게 돌아갔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반격을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반격하는 뭐 이런 모습은 자칫 별다른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명색이 검찰총장 하면서 이 거악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그 정의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올랐는데 저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치인들 누구라도 관계없이 사면도 하고 복권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2022년도 이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무슨 김경수를 갖다가 사면하고 심지어 복권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각에서는 아니 도대체 문재인도 국민 눈치가 무서워서 못 해준 건데, 문재인 속으로 얼마나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깜빵 들어갔는데, 그리고 김경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눈치를 보이니까 못한 건데, 아니 그 윤석열이 왜 나서서 김경수 사면 복권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좀 불만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이제 우파 보수층들 사면 복권도 해줘야지, 내가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자니 이 김경수도 집어넣어야지. 근데 이제 아마 2020년도 8월 달에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소신을 밝히니까, 그러면 뭐 뭡니까, 복권은 뭐 총선 끝나고 해주지 뭐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새삼스럽게 이게 사실을 비틀어 가지고 당시 이미 복권까지도 다 얘기가 됐던 건데 한동훈 왜 이래 이러면서 지금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자,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들 쫙 보고 한동훈 대표의 그 일관된 입장을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런 그 사면 복권에 대한 그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금은 이제 요즘은 조금 뜨거워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런 그 비판 여론을 이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동훈도 물고 늘어지고 뭐 이재명도 공격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요 당시 처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죠. 2022년도만 해도 뭐 완전히 이제 막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당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뒤로 지지도가 급속하게 빠지고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총선 결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한동훈과의 호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동훈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달라진 어떤 정치 환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늦게 이제 막 한동훈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그냥 지금 무리하게 수습을 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얘기하지 말고 이거 포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윤 대통령이 얻을 것은 사실상 거의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우파층들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좌파가 뭐 박수 쳐줍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이 이제 장악을 했는데 그들이 박수 칩니까? 박수 안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노 친문 일각에서만 좋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집토끼가 지금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이라도 다른 뭐 내가 대통령인데 체면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바로 그 없었던 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국정 지지도가 급속하게 추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흐름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대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뭐 김경수를 사면하고 뭐 복권하고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20, 30대 중간층들이 이거 뭐야? 내가 그 기대하고 밀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거 똑같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대통령 권한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라는 그런 것들이 겹쳐서 지지율이 급속하게 추락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여기서 뭐 한동훈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 봐야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당시 공무원 신분이고 하기 때문에 끌고 들어가는 것도 비겁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건 없었던 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 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이제 형을 살고 나와도 5년 정도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럼 그대로 살려두면 됩니다. 그 법을 존중하는 거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보다 중요한 그 자세라고 봅니다. 그걸 억지로 깨가지고 헌법성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권한을 이용해서 그냥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또 선거에 나가게 한다. 더군다나 대선에 나가게 한다. 이게 무슨 뭐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무조건 없었던 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